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구글의 사이버 분석 연구팀인 위협 분석 그룹이 올해 초부터 북한과 이란 등의 해킹 조직에 사이버 공격 시도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해커들은 기자를 사칭해 북한 등의 문제를 다루는 언론사 기자들과 외교안보 담당 전문가들에게 악성 파일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 정보를 빼가는 수법을 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첫 소식 김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의 위협 분석 그룹은 취약점 식별과 피싱으로부터의 보호라는 게시물을 통해 올해 초부터 북한과 이란 등 정부 주도 사이버 해킹 조직들의 사이버 공격 사례가 증가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해커들은 언론 매체나 기자들을 사칭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다른 기자 등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국가 외교안보 담당 연구원들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해커들은 기자나 외교안보 담당 연구원과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아 좋은 관계를 형성한 뒤 추가 이메일에 악성 파일을 심어 정보를 빼내는 피싱 방식도 사용했다고 위협 분석 그룹은 소개했습니다. 해커들은 이어 연구원들의 연구 자료와 해당 기관에 접근하면서 다른 연구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추가 공격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안보 전문가인 매튜아 민주주의 소재단 연구원은 이 같은 피싱 시도는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시도했던 것으로 최근 1, 2년 사이에 진화한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s what is evolving, which shows that they have advanced language capability and as well as like better understanding of who their victims, how they might respond to these sort of hoax emails. 매튜아 연구원은 그러면서 수법은 지난달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평양사무소 부대표 계정을 해킹한 뒤 VOA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북한의 허위 정보를 전달했던 사례와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 산하 위협 분석 그룹은 이 같은 해커들의 주요 공격 대상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면서 관련 이메일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의 주요 석탄 수출 항구에서 이 선박 상당수가 운항하지 못한 채 발이 묶여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면서 석탄을 수출해 왔었는데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일단 멈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 항구인 남포항 일대를 지난 24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곳곳에서 100여 척에 달하는 선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선박 엔진 물살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바다에 떠서 정박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3월에 촬영된 다른 날짜의 위성사진들에도 이들 선박들은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선박 운항 중단이 며칠째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사진과 비교해보면 선박의 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 루시는 2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현상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여파로 분석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던 선박들이 모항인 북한 남포로 되돌아와 운항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지난달 2일 남포 일대에서 발견된 선박이 50척이었지만 같은 달 14일에는 109척, 그리고 3월 9일에는 132척으로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 보고서와 자체 분석 위성사진 자료를 토대로 남포항 일대의 상황을 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불렀지만 대북 제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효과적인 동맹국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조차 막지 못했던 석탄 밀수출 등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룬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말 국경을 폐쇄한 뒤 중국과의 무역이 크게 급감하는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Generally speaking, they're still in very bad shape with the exports. And that, as I say, impacts the living standards of the people. S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ill have to be very concerned about that. 여기에 제재 품목이 포함된 비공식 밀무역마저 크게 감소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 경제는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한 대북 제재 완화와 해제 여부는 유엔 안보리 결정이 최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담당 대변인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등의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EU 차원의 대북 독자 제재는 식량과 의료 분야 수출은 금지하지 않고 있고 의료 등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며 인도주의 측면의 악영향이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스위스의 소독 제품 등의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7일 스위스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청이 지난 5일 요청한 소독 제품 세트와 마스크 등 9만 5천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북한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11일자로 승인했다며 세부 물품 내역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스위스 측의 대북 제재 면제는 국경 없는 의사회와 국제적십자사연맹, 세계보건기구 등에 이은 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대북 제재 면제 사례입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제즘의 개량형을 한국 등 영내 동맹국에 배치한다면 남중국해에서 미중 군사적 충돌 시 미국의 중국 본토 타격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최근 발표한 발트 지역과 남중국해 유사시 유용한 미국의 지상 기반 장거리 미사일 배치 옵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과 일본이 미국 해군의 지함 대공 미사일인 스탠더드 미사일 6을 발사할 수 있는 기지 사용을 허용한다면 남중국해 유사시 미국은 중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장거리에서 파괴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이런 기지가 있는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